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보입니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술력, 투자, 인재 다 맞긴 합니다만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성평등이에요. 세계은행은 성별 격차를 해소하며 하지만 젊은 세대의 성평등 인식 격차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제를 푸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평등 가족부입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4.76.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범님을 만나 이야기 나눌 기회를 제가 포기할 수 없죠.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오기 전에 임명장 수여식 다녀오신 걸 봤는데 네. 거기 친정 어머님이랑 시어머님 두 분을 모시고 참석을 했더라고요. 특별히 두 분을 모시고 간 이유가 있을까요? 평소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좀 각별합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두 딸 양육에 있어서 양가 어머님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가장 존경하는 두 분이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취임식에서는 눈물이 그렁그렁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그 이유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났던 피해자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야 되는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이제 벅찬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고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9월 10일에 제11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하셨다가 그 이후에 성평등 가족부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는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신 건데 과연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단순히 간판만 새로 단 게 아니라 이제는 성별의 차이를 완화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성평등을 중심에 둔 컨트롤 타워를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성평등 정책실을 새로 만든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취임 다음 날부터 제일 처음 가신 곳이 중앙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셨는데 네. 특별히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변호사 시절에 엠번방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변호인단으로 활동했었어요. 아, 네. 그때 직접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피해 영상물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삭제하느냐가 2차 피해를 막는 핵심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지금은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면서 생성형 AI로 단 한 장의 사진만 있어도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사후 삭제가 아니라 탐지하고 차단한 뒤 바로 엄격하게 수사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저는 팩트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의 100% 뼈 이과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팩트와 데이터가 담긴 카드를 준비했고요. 이름하여 호랑 카드입니다. 마음에 드는 카드를 한 장씩 골라주시면 거기 뒤에 적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골라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전 이렇게까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 많을 줄은 몰랐어요. 맞습니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많은 한부모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죠.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립 은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4.76점이다. 청소년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많은 연구에서 고립 은둔이 청소년기에 시작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처는 고립 은둔 청소년이 세상으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0대 후반 여성 4명 중 1명은 경력 단절이다. 일을 그만둔 사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게 육아, 결혼, 그리고 임신, 출산이었고 경력 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41.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경력 단절 기간이 길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렵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기업의 문화와 제도까지 함께 바꾸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족친화인증제예요. 육아휴직 사용, 유연근무제,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가정과 기업이 함께 성평등해지도록 돕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사회 여성의 불평등하다. 20대 여성 73%, 20대 남성 29%. 와, 성평등 수준에 대한 체감 차이가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배경에는 군 복무와 취업 경쟁, 주거 부담 등 사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한 역할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범한 성평등 가족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면서 이런 인식의 간극을 좁히고 서로 현실을 이해하는 문화를 만드는 걸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처 기능도 강화했는데요. 네. 성평등 총괄 조정 기능과 거버넌스 역할을 확대해서 정책 전반에서의 차별 해소와 기본권 보장, 그리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평등 가족부의 새 출발을 맞이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국민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청소년 주무부처로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입시 경쟁 속에서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늘 불안해하고 조금만 다른 길을 가도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처도 청소년들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6년도 새롭게 바뀌는 육아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누가 여쭤봐 주셨어요. 얼마 전 강북구 가족센터를 방문했을 때 한 맞벌이이신 부부를 만났는데요. 두 분 모두 퇴근이 늦다 보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늘 눈치 육아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출생 문제는 결국 아이를 낳을까 말까의 선택 이전에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사회인가 이 문제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성평등 가족부에 대해서 한번 수다를 떨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새 출발한 우리 성평등 가족부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국민 여러분께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잘 전달이 됐을까요? 그럼요. 다양한 가족의 지원이라던가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그리고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보장까지 다양한 것들을 다 잘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네. 오늘을 기념하면서 어떻게 사진 한 장 괜찮으신지. 네, 너무 좋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네. 네,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상당히 MG하게 나왔습니다. 네.